네, 오늘 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에 대한 현황과 또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긴급하게 코리아 빌딩을 방문해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라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시민들에게 보고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코리아 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에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3월 10일 10시 기준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거주자가 총 71명이고 경기도는 14명입니다. 또 인천시 거주자는 17명입니다. 밤사이에 인천에 거주하는 9층과 10층 콜센터 직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이 9층과 10층에서의 콜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역학조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또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자체와도 함께 협력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거라는 그런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코리아 빌딩은 현재 영업시설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에서 12층까지는 전면 폐쇄했고 방역소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에 사시는 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건물 출입 시에 전원 발열 체크를 시행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건물 앞 선별진료소에서 즉각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나아가서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이고 또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구로구 신도림 등 코리아 빌딩을 또 그 인근 지역을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의 집단 감염 사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서울시는 코리아 빌딩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총집중하고 조기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의 감염병 특별 지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PCR 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보고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돼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 났다는 사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어제 이미 집단 감염 즉각 대응반 40명을 투입해서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 또 격리자 자가관리 등의 긴급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부터 행정 일부 시장을 코리아 빌딩 감염병 특별 지원구역 통제관으로 지명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리아 빌딩 방문객에 대한 휴대폰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 발생 경향이 가족과 확진자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 위험이 높았던 2월 28일부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3월 11일까지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코리아 빌딩 인근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통신 접속 기록을 확보해서 해당 시민들에 대해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동대문구 소재 PC방을 비슷한 시기에 이용한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코인 노래방 관련해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PC방, 코인 노래방, 클럽, 콜라텍 등 장시간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하는 이런 고위험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업장소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한자리 건너앉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각 폐쇄 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집단 발병입니다. 서울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검사, 그리고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WHO가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은 팬데믹, 그야말로 대유행 상황이라고 규정 짓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이고 또 아주 집중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미 제안하고 있는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 먼저 뉴스원 이현일 기자와 TBS 공혜린 기자의 공동 질문입니다. 구로 콜센터 건물 1층부터 12층까지만 폐쇄된 상황이고 13층부터 19층의 오피스텔은 폐쇄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전체 폐쇄를 하지 않았는지 그 판단의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13층부터 19층에 폐쇄 또는 코호트 격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3 내지 19층의 오피스텔의 주민들 2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 100% 음성이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9층과 10층에서 물론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1명씩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아까 제가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들의 경우에 음성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감염의 이 잠복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은 자율적이긴 하지만 이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코호트 그야말로 전체를 폐쇄하는 그런 노력과 다름없는 정도의 그런 강도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동아일보 박창규 기자의 질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상황으로 볼 때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춤 캠페인, 일부 지역의 코호트 격리나 PC방 등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 장소의 점검 외에 고려 중인 강력한 방안은 없는지 또 경기, 인천과 함께 수도권 차원의 공동 대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염병의 예방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그야말로 선제적이고 또 아주 중대한 그런 이 조치가 늘 따라야
그 확산이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서울시는 회차 때마다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시차제 확산을 통해서 가능하면 직접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차제 출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요. 실제로 그 많은 대기업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협조해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그 시민들의 걱정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서울시가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도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그리고 또 행정의 선제적인 조치에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걸 또 대중교통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더불어 또 시민들의 협력과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과 또 집중력을 보여서 이 확산이 적어도 대중교통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국민일보 김재준 기자의 질문입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자들로부터 다시 2차, 3차 등 감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제2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들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방역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2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야말로 서울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확실해진 이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중대한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받게 하고 이 조사를 받아서 확진자를 가려내고 그 확진자들이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빠른 시간 내에 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동선에 나오는 이 접촉자들을 자가격리시키거나 이분들을 제대로 감시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를 발견하는 시간은 약간 늦었지만 한 열흘이 걸렸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동선을 파악해서 이 자가격리를 시키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또 과감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하는 것과 또 동시에 이런 주변 상황을 저희들이 장악해서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이 주민들 중에는 한 명도 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나머지에도 지금 한 명씩의 확진자는 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까지는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서울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태를 장악하고 더 이상 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연합뉴스의 이마섭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생필품 마트와 의료기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전국의 음식점, 카페, 클럽 등 다중이용 시설에 폐쇄령을 내렸고 도시 간 이동은 물론이고 도시 내 이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온 서울시는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요? 네, 사실 서울시는 이미 시민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듯이 광운광장에서의 아주 이 큰 집회들을
사전에 봉쇄했고요.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시민사회에 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대중의 이런 집합이나 모임이나 약속들을 취소하도록 해왔고, 실제로 이런 종교계나 기업계나 이 시민사회에서 많은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콜센터와 같이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접 접촉의 공간 안에서 이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곳들이 위험 요소인데, 좀 전에 발표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런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것이 개선되기 어려울 때는 폐쇄 조치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해외 언론들이 사실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이러한 신속한 이 확진자 검사와 또 이런 사회적 격리,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우리가 이뤄 나간다면, 저는 다른 이 중국이나 이탈리아와는 달리 우리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도 얼마든지 극복한 사례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결심이고요. 또 실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